요 아래쪽에 보면 도서 추천했던 부분들, 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까 모아놨던 그 자료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AI 교육 전문 에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듀비에두 프로퍼티 엔지니어 마스터 서영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학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 교육 관계자, 컨설턴트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진짜 도움이 돼요. 진짜 보세요. 이게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 입시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쪽에다가 잘 모아놨는데 와 이거 잘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생활기록부를 구성하거나 이럴 때 컨설턴트들한테 이렇게 컨설팅을 받잖아요. 그 부분인데 한번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에듀비 바로 가기를 한 다음에 제가 미리 조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맨 꼭대기 즐겨찾기에다가 홍길동 학생 컨설팅 정보하고 올려놨죠. 이 부분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맨 위로 올라가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 아이가 이제 항공우주공학과에 좀 관심이 있어요. 항공우주,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전자공 이쪽에 관심이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냐면, 입시 컨설팅 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이 라인을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지금부터 요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연구 주제를 잡은 겁니다. 연구 주제를 잡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 라인을 넣었을 때 이렇게 연구할 만한 주제들을 주는데 또 하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요번에는 고등학교 심화 연구 주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학생의 어떤 자료를 넣거나 아니면 생활기록부를 넣거나 아니면은 생활기록부 일부에 문장을 집어넣은 다음에 했을 때 여기 발전성 주제 이게 뭐냐면 학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학년에 했던 활동들이나 내가 관심이 있었던 어떤 자료를 통해 가지고 학업의 발전성을 가져가는 어떤 주제를 잡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생활기록부를 넣었을 때 그거를 분석해서 나온 주제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의 어떤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료나 아니면 생활기록부를 분석한 다음에 그 라인을 가지고 주제를 선정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과명만 가지고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겠죠. 맨 꼭대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생기부 분석을 통한 학과 추천이에요. 만약 우리 아이가 2학년인데 이제 생활기록부를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생기부가 어떤 학과에 맞춰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컨설턴트들이 이제 생기부 나오면 읽어본 다음에 그 학과에 잘 맞춰져 있는지 이런 걸 보는데 생활기록부로 첨부 업로드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분석 학과 추천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기부 활동을 다 분석해 줍니다. 활동을 다 분석한 다음에 우리 아이가 가면은 좋은 학과, 컴퓨터공학과 라인들, 2순위 라인으로는 전기에너지공학이나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 항공 우주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자 한다면 생활기록부가 조금 잘 안 만들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컴퓨터공학과에서 배우는 것들, 이런 정보를 주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고교학점제 학업 성적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 성적. 그래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이제 넣었을 때 그 성적을 이렇게 분석해 준 겁니다. 이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사용할 수 없겠지만 이제 2학년 아이들은 생기부를 놓거나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성적표가 나오면은 그걸 이제 첨부 업로드 한 다음에 이용하면 되는데 보면은 이제 우리 아이의 성적을 분석할 때도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라인으로 분석을 해주고 인문계 그리고 경상계 뭐 이렇게 자연계 써져 있는 거는 주요 과목들을 계산한 것 같고 아래쪽에는 이제 학과별에 대한 등급들 그리고 전체 등급이 우리 아이는 1.0등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계산을 다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고교학점제니까 5등급 아이가 이제 9등급으로 했을 때는 몇 등급으로 지금 위치를 잡고 있는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보통 9등급제로 지금 돌려보고 있잖아요. 1.7등급 전체 등급을 가지고 넣어봤더니 우리 아이가 1.81 등급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요게 요 아래쪽에 있는 5등급에서 9등급 계산을 또 한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건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 세부 능력이 있잖아요. 그 활동들을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래서 생활기록부 세부 능력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렇게 다 분석을 해주고 아래쪽에 보면은 전문가 수준으로서 이 활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래쪽에 코칭 피드백이라는 건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하면 더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하나 정보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컨설팅에서 하는 것들이고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면은 이제 세부 능력을 했으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창체가 있겠죠. 동아리 진로 자율. 그래서 봤더니 여기 이제 생활기록부 분석하는 코칭 아래쪽에 생활기록부 창체 활동. 그래서 지원 학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공학과를 넣었을 때가 가장 좋은데 생활기록부 안에서 1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활동들. 그런데 만약 동아리나 진로 활동을 했을 때 이 동아리 활동에서 요 베르누이 원리나 코안다 효과 같은 이런 것들 아니면 진로 활동의 전자기 유도에 대한 원리 실험 같은 것들을 학년이 넘어가면서 다음 학년에 하잖아. 그러면 발전성 주제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또 주고 있죠. 그러니까 창체 활동에 대한 어떤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면서 다음 학년에 어떤 연구 주제를 가지고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학년, 2학년 활동은 생기부 안에 없나 봐요. 그래서 전체적인 코칭 피드백, 이제 최종 학년, 그러니까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했는지, 진로 같은 경우 뭐 전공평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함으로 하면서 이제 방향성에 대한 팁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생기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가 만일 이제 생활기록부 수준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고교학점제 생기부 수준. 그러니까 1학년 생활기록부를 넣었을 때, 첨부 업로드를 했을 때, 우리 아이 지금 생활기록부 수준은 B급 정도. 그러니까 사정관이나 전문 컨설턴트가 분석을 했을 때 문장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활동에 대한 지식에 대한 수준들 그리고 전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한 다음에 점수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점을 했다라는 건데 채점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지금 70점 정도가 나오고 생기부는 B급이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만들어진 생기부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전공 그러니까 우선순위 과목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전기전자공학과를 만일 지원을 한다. 아니면 항공우주면 항공우주라고 집어넣으면 되고 컴퓨터공학과면 컴퓨터공학과라고 집어넣으면 되는데 아래쪽에 보면 이제 진로 선택 과목. 봤을 때 전자공학과 지원했을 때 우선적으로 기초학문으로는 영어나 대수, 미적원, 화학, 물리, 기술과정 이게 이제 전공 1순위 과목 라인이다라고 말해주는 거고요. 전공 진로 선택 과목은 기하나 미적투, 직무수학이나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생기부 이제 구성을 하고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방향성에 갖고 계획을 잡을 때 학교에서 이제 편제표가 나오면 그 편제표에 맞게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 융합사고력에 대한 융합선택 과목과 그리고 전문교과까지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학과별로 전공의 우선순위를 꼭 선택하는 라인들에 대한 조사 정보도 주고 있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과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 학과별 진학 정보가 맨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건 한번 건의를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 전자공학과를 갔을 때 우리 학생이 대학에서 어떤 배움을 가져가고 진로 탐색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나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대학교에서 깔려 있고 유사학과로는 뭐 전자공학과나 전기공학과나 반도체공학과 같은 것들이 있다.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를 들어가면 좋은지 이런 동아리 추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전기전자공학과를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요 아래쪽에 가면은 이제 인문계 도서 추천과 자연계 도서 추천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연계 도서 추천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전자공학과를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읽으면 좋은 책들 뭐 수학의 언어로 세상을 본다 뭐 수학의 쓸모 미적분의 쓸모 반도체 제국의 미래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성 이론 에너지 혁명 2030 이런 책들을 읽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책을 추천해주고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쏘는 부분이 있고요. 만일 이제 그러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로드맵을 짜야 되잖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나가면 좋은지에 대한 또 피드백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저 위쪽에 아까 연구주제 추천받았을 때 드론에 관련된 게 좀 있어갖고 드론을 활용한 환경 모니터 시스템 설계 연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요 아래쪽에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자연계 연구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연계 연구 로드맵을 보면 연구 주제에 대한 어떤 추천과 방향성에 대한 설정,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나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수학을 활용했을 때 이런 수학 공식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팁을 쭉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요
드론 있잖아요. 드론 생태계 보건 모니터링 요 아래쪽에 멀티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료를 좀 제공을 해주거나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솔직히 정보 줄 때는 보고서 형식으로 주는 게 가장 정보를 정리해서 주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멀티 보고서라는 건 일반 학술 보고서 라인에 대한 서론과 이론의 배경,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렇게 결론까지 만들어주는데 아래쪽에 보면 요 주제에 관련된 융합형 그래서 이랬을 때는 드론과 인공지능의 생태 복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융합적으로 사고력을 가져가거나 학문에 대한 연계성을 가져가는 이런 부분도 또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에 이제 사례 연구. 그래서 드론 활용 생태계를 제주도 습지 복원 사례에다가 좀 연구를 해보면 좋아.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들. 그래서 멀티 보고서 초안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어떤 주제를 갖고 연구를 했을 때 보고서에 대한 어떤 초안, 방향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연구를 하거나 뭔가 질문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그 지식에 대한 학업 라인, 예를 들어서 드론과 AI 융합으로 생태 복원의 모니터링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궁금해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요 아래쪽에 보면요. 전문 강사 학업 이론 코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깊이 있는 설명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방향성들 공부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요약 가이드나 이 문장 안에서 좀 자주 오해를 해갖고 이제 쓸 수 있는 이런 잘못된 오해된 문장들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오해된 문장들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이제 나중에 생활기록부 넣었을 때 면접에 대한 서류 신뢰도 면접에 대한 질문도 뽑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패스를 하고요. 전문 강사 학업에 대한 이론 코칭까지.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보면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수행이나 비교과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나 자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분석한 어떤 결과치들 도서에 대한 부분 동아리 추천에 대한 부분 다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요. 요번에 GPT 5.5가 나오면서 제가 요번에 5.5가 나오면서 이거 진짜 잘한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포그래픽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이 있죠. 이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GPT로 옮긴 다음에 인포그래픽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인포그래픽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의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결과 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한 문장 있죠. 그 문장을 그냥 그대로 GPT로 옮긴 다음에 인포그래픽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데 보면은 뭐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1.7등급인데 9등급을 했을 때 2.8등급 정도 되는 거고 요 아래쪽에 보면 도서 추천했던 부분들 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아까 모아놨던 그 자료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 인포그래픽을 책상에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학생 책상에다 붙여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대한 수준뿐만 아니라 활동에 대한 어떤 이런 코칭에 대한 정보들. 그러니까 이제는 네이버랑 구글을 뒤지는 시대가 끝났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솔직히 교육 관계자분들이나 학원 원장님들 아니면 강사분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이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학생한테 전달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애도비 프롬프트 엔지니어 입시 컨설팅 존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